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주선생입니다. 5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 인하를 발표했죠. 지난 3월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지 2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결정하게 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거리로 작용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8월부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초강력 규제 역시 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투자자와 실거주자의 시각에서 역대급 초금리 시대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초저금리 시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대출 금리 인하로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아주 낮아지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먼저 듭니다. 기존 임대사업자 대부분은 담보대출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좀 더 높은 전세가로 형성된 주택에 거주할 여력이 되면서 주거 만족도가 좀 더 높은 주택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의 생각처럼 좋은 집으로 쉽게 이사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바로 시작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침체라고 불릴 만큼 매수세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전세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리 인하는 단순히 대출 이자가 싸지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안 좋은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신고제를 먼저 시행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연내 통과된다 하더라도 2021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례없는 전세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전세 세입자 보호를 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로 눌러버리니 이게 트리거가 되어 전국이 상승장으로 들썩이게 되었는데요. 또다시 전세에 대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 버리면 규제가 시행되기 전 소유자들이 전세금을 대거 상승시키며 자칫 하다간 애꿎은 전세 수요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하게 될지라도 전세 수요자들은 저금리 덕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치르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결국 소유자들이 올려받은 그 전세금 또다시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외지 투자자들이 선진입한 지방 부동산은 단기간에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매매가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세가 역시 매매가를 따라서 함께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올려줄 여력이 점점 충분해지고 있다. 이 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부동산 하락론자들은 지방은 산업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왜 집값이 오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방에 거주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및 수도권 규제발 풍선 효과로 인해 지방으로 투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투자금이 들어오면 먼저 매매가부터 상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전세 실수요가 얼마만큼 받쳐주는지 그 여부에 따라 지지되는 가격 허리선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초저금리로 인해 전세 수요자 역시 기존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불붙었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지 투자자들이 일시에 빠져나간다면 광역시는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겠지만은 지방 소도시는 무시무시한 침체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30만 이하 소도시는 전망이 있어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들이 무작정 초저금리 시대라 해서 내가 더 좋은 집에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현재는 금리가 싸다고 앞뒤 안 보고 대출을 최대한 받지만 나중에 금리가 상승한다면 부담을 떠안는 사람은 결국 전세 세입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의 리스크를 전세 세입자가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대한민국에 전세 제도가 있는 한 쉽사리
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미치는 영향,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이 디딤돌 대출 심사를 봤는데 이율 1.6%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 붙지만 대표적으로 주택가액이 5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인 지방 같은 경우 5억 원 이하 주택이 상당히 많으므로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대출 이자로 인해 앞으로 집을 구입하기 상당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에는 이번 한국은행 금리 인하 발표로 인해 5억 원 이하 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요. 전세가 역시 오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선진입하지 않고 올 하반기에 느지막이 집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높은 집값과 높은 전세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정은 빠르게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저금리 시대는 반드시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 결론을 말씀드리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